대표님, 혹시 벤처 인증 하나만 받아도 절세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대출 엄청나게 잘 되고 부동산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희 고객은 30억짜리 공장을 샀는데 1억이라는 세금을 벤처 인증 하나로 그냥 아껴버렸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언젠가 우리 대표님도 세금 1억 아낄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우리 대표님께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4년째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벤처 인증 들어는 봤는데 저희 회사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필요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벤처 인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고객 두 분이 경기도권의 건물을 30억짜리를 사셨어요. 근데 이분들 두 분 다 세금을 각각 1억씩 아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미리 벤처기업 인증을 만들어 놨거든요. 안 되는데도 이 사람한테 도움될 걸 아니까 우리 대표님이 우리 회사 될까요? 우리 회사 그렇게 기술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만드십다라고 해서 빠락빠락 우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1억씩 아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30억짜리 산다고 하면 원래 취득세 4.6%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5% 정도 세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이 5% 세금 나오는 거에서 세금을 몇 프로를 깎아준다? 75%를 깎아준다. 그럼 내가 30억짜리 사면 원래 세금 얼마 내야 돼요? 대략 1억 5천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75% 감면받으면 얼마예요? 대략 한 1억 1천 정도 감면받는 거고요. 내가 내야 되는 게 한 3,700 정도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거는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그냥 취득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득세에 연결돼 있는 교육세가 있고 농지세가 있고 이래요. 얘네들은 약간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1억은 아끼고 사는 거예요. 그 근거는 지방세법이에요. 지방세법 58조 3의 2항에 보시면 창업 기업이 또는 벤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다음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5%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법률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거든요. 지방세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있으시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75%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어디 나와 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다. 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저희 고객 사례예요. 서울, 인천 이쪽 지역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북적거리는 데다가 창업하지 말고 저쪽 지방 가서 좀 창업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니네가 우리 정부 말을 무시하고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북적거리는 데다가 니네 사업자 내면 세금 중과세 때릴 거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이 딱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은 어때요?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이 서울에다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을 사려고 했더니 세금을 원래 아까 제가 5% 정도 얘기했잖아요. 5%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9.4%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법인 설립한 지 5년도 안 됐다는 이유로 2배 더 내.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140억짜리를 사는데 한 13억 2천 정도가 세금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내가 140억짜리 사는데 세금을 13억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 15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40억이면 그래도 내가 대출 한 80% 90% 받아서 살만해. 그런데 세금 낼 거 13억이 더해줘야 되니까 세금 낼 것까지 생각하면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세금 내는 건 대출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세금 낼 것까지 생각하면 나는 돈을 진짜 몇십억을 내 통장에 들고 있어야지 이걸 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 살 때도 벤처기업이 있어서 줄이면 한 10억 정도 아낄 수 있고요. 실제로 세금 내야 되는 건 한 3억 언저리? 이 정도만 내면은 되는 거죠. 세금을 낼 걸 13억이 아니고 3억만 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구조까지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벤처기업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표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 3억 3천 나올 것도 거기서도 한 반 정도 깎아서 1억 6천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40억짜리 사시는데 세금으로 내야 되는 1억 6천 요 정도만 내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140억짜리 사시는데 150억 넘게 주고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 벤처기업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벤처기업 있어야 되겠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벤처기업 인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꼭 이 지방세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대출도 늘어나요. 대출도 우리 대표님 사업하시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엄청 많이 가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엄청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일반 중소기업은 받아봐야 15억에서 30억이라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의 6분의 1만 해줘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벤처기업 있는 회사들만 이 30억 한도가 아니고 50억, 100억으로 늘어나 버려요.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늘어난더라고요.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매출액의 16%까지만 대출해줘 라는 기준도 있는데 매출액의 33%까지 대출해줘도 돼 이런 기준으로 기준점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훨씬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으려면 벤처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벤처기업 있으면 대출만 잘 나오냐? 아니요. 금리도 낮춰줘요. 벤처기업 있으시면 금리 0.5% 더 낮춰줄게요 라고 해서 저희 대표님 2.4%로 대출받아서 부동산 산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랑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재단이랑 이런 데에서 보증해 주잖아요. 이 회사 망하면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돈 빌려줘. 이런 보증서 끊어주잖아요. 이 보증서 끊어줄 때 뭐 내요? 보증료 내잖아요. 보증료. 이 보증료도 0.4%가량 줄여줍니다. 우리가 보증료 따로 이자 따로 이렇게 계산하나요? 그냥 이 돈 쓰면 우리 돈 얼마나 나가는 거야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 보증료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깎아준다고요. 자,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하나 있는 걸로만 해서 우리가 지금 감면받은 게 얼마예요? 0.9%. 자,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사업하시면서 특허 만들어야 되죠. 특허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상담하면 대표님 특허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 쓸 수 있는 특허를 같이 고민해서 막 만들어줘요. 같이. 아, 이런 특허 어떨까요? 이런 기술력 어떨까요? 대표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특허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의 무기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은행에 가거나 기보에 가거나 중진공 가거나 정부에 가거나 고객처 만나거나 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특허 있어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돈 내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쓰는 게 나아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특허 만드는데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똑같은 돈 내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쓰는 게 낫잖아요. 일찍 쓰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특허 우선심사라는 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허 나오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당신은 벤처기업 인증 있으니까 우선심사하면 6개월 안에 특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 쿠폰 하나 잡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 대표님 나중에 그 조달청 들어갈 때도 이 조달 시장이 있고 벤처 시장이 있거든요. 벤처 조달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조달까지 가기에는 너무 험난한 길이고 너무 빡빡해. 너무 조건도 많아. 근데 벤처 기업 인증이 있으면 벤처 조달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모자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니까 우리 조달 들어오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하잖아요. KBS 이런 국영매체 광고를 할 때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할때 70% 무려 70%를 깎아줘요. 왜 우리 그 택시 타고 가다 보면 그 라디오 광고 나오잖아요. 저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맨날 이카운트 EERP 4만 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광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라디오 광고 할 때 그게 아니면 우리가 TV 광고 할 때 70% 지원을 해준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홈쇼핑도 있잖아요. 홈쇼핑 들어가면 보통 이런 거 하나 팔면 홈쇼핑에서 얼마 가져가요? 한
한 35%, 45% 가져가잖아요. 그 다 가져가는 거지 사실은. 어마무시하지. 요거 한 15% 정도밖에 안 가져가고 홈쇼핑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다 뭐가 있어서 그래요? 벤처기업 인증이 있어서.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저는 웬만하면 있어야 된다. 중소기업을 돕는 데 있어서 벤처기업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증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인증 중에서? 아니요. 가장 좋은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은 원래 제조업만 주는 거 아니야? 소프트 개발업만 주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는 일념 하나로 컨설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꾸역꾸역 받았었습니다. 왜? 저도 부동산 살 때 세금 좀 아껴보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좋으니까. 우리 대표님도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나쁜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고 좋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이 정말 이거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했던 것들만 지금 전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인증은 꼭 한번 고려해 보셔라. 자, 그런데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이 혹시 나한테는 불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데 내 목적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세금 감면만 받는 거야. 이거라고 하시면 내가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다른 혜택들은 다 있는데요. 세금 감면은 안 됩니다. 만 3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자가 3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3년이 지났으면 이 수많은 혜택 중에서 세금 혜택은 빠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이분 내가 좀 일찍 만났으면 어떻게든지 진짜 이 좋은 벤처기업 꼭 만들자고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이 쿠폰 받아놓는 그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 안에 꼭 만들자고 제가 진짜 막 도시락에 싸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자고 할 텐데 그게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금리 혜택, 대출 혜택, 뭐 홈쇼핑 혜택 이런 조달 혜택 다 있는데요. 아쉽게도 세금 혜택은 빠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 뭐 있어요? 소득세 50% 감면이랑 취득세 75% 감면. 아쉽지만 요거 빠진다. 그러니까 나는 세금만 신경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이. 대한민국은 도와주려고 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제조업인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감면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주류 관련된 거, 보석 관련된 거, 사치성, 향락성 이런 사업을 해. 이런 사업자를 벤처기업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할까요? 안 해줘요. 암만 이게 벤처기업이어봐야 애초에 안 도와주니까 세금 혜택 안 붙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도소매도 안 해줘요. 나 벤처기업 있으니까 도소매 업종도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줘요. 대한민국은 도소매업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제조업과 도소매를 비교한 거 그거 영상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도소매업은 야 니네 사람 잘 안 뽑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출해줘봐야 니네 폐업하기도 쉽잖아. 제조업에 비해서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소매업도 벤처기업이 있어봐야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도소매업도 이 분야가 조금 나나요. 도소매업 중에서 전자상거래는 또 해주는데 도소매업 중에서 진짜 유통, 도소매, 오프라인 하는 건 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약간 불합리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힘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니까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융향락, 전통 도소매 그리고 어떤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감면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혜택들은 다 들어가요. 세금 혜택만 없는 거지.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쉬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옛날에 되게 쉬웠는데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희 회사도 예전에 벤처기업 인증은 그냥 서비스로 해줬거든요. 대표님 바벤처기업 인증 하나 해드릴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받으세요. 왜? 너무 쉬웠어요. 이게 한 5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엄청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벤처기업 인증이 기보랑 중진공에서만 취급을 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민간업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도 되게 간단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한 30장에서 50장 정도 써야지 벤처기업 그나마 될까 안 될까? 이게 판단이 되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요즘에 벤처기업 인증 아무나 막 안 돼요.
우리 회사 연구 많이 합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연구소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 회사 ISO 인증 정도는 있어요. 우리 회사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매출 증명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직원 고용한 것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좋지만 누구나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 같은 중소기업은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저희는 거의 90% 다 성공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친절하게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 단위까지 절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벤처인증. 하지만 이게 금인 건 맞는데 이 금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금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혜택이 많은 건 맞지만 어려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활용하시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면 벤처 인증 진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를 한번 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 벤처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대표님, 벤처기업만 있어도 세금 1억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제 고객은 세금 10억 아끼신 분도 있으세요. 이거 10억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 편에 벤처기업 인증 왜 받아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대표님들도 당장 적용 가능한 준비 전략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다양한 고민과 성장을 돕고 있는 부자사장연구소 이기왕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벤처기업 인증이에요.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 웬만하면 이거 정도는 만들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인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중소기업이 꼭 있어야 되는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벤처기업 인증이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실은 2021년도까지는 벤처기업 인증이 쉬웠거든요.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받게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받게 하면 그냥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해줬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어차피 나 심사 나가야 되는데 벤처기업이라도 하나 더 할까? 라고 해서 대출만 받으면 해줬던 인증이 벤처기업 인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지무지 어려워졌어요. 이게 여러 기관들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 무슨 대출만 받았다고 벤처기업 인증을 막 해줘.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의 주체가 예전에는 중진공, 기보 이러는 대출해주는 기관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민간기관으로 넘어오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얼마나 기술성이 있고 얼마나 확정성이 있고 얼마나 혁신성이 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짜로 될 만한 업체들만 해주고 있는 게 실상인 것 같아요. 과거처럼 말로만 나 기술력 되게 좋아요. 나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말로 얘기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결론은 뭐다? 벤처기업 인증 이제는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도전해야 됩니다. 한번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나 하려고 우리 대표님 에너지를 다 뺄 거예요? 한번 할 때마다 40만 원씩 60만 원씩 심사하러 오는 비용까지 내야 돼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아니요.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빡세게 준비해서. 이제는 말로만 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서류 싸움으로 좀 넘어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내가 먼저 1차로 서류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사 면접, 실사 평가를 하러 이 심사위원분이 오십니다. 우리 회사를 심사하러 오시는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와서 심사만 하세요. 심사만. 사업계획서 들고 대표님이 쓴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로 쓴단 말이죠. 보고서로 써서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그 벤처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위원회라는 게 열리면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벤처 해줄 만하네 땅땅땅 도장 찍어줘야지 벤처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만 설득하는 건 쉽죠. 내가 진짜 바지끄댕이라도 자꾸 울든지 아니면 진짜 협박을 하든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서 여러 명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설득해야 되는 단계가 2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하물며 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먹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회사 이야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존에 당신이 했던 걸 서류로 증명하세요. 이거죠. 결국은 뭐다? 종이로 증명해야 되고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이 정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 요건 정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최소한 우리 회사가 연구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연구소가 없더라도 연구전담부서라고 해서 연구소 인정서,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요거 종이 한 장 정도는 들어가야 심사위원이 평가할 때도 이 회사는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써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왜? 벤처인증은 연구하는 기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종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연구소를 만드셔야 된다. 아니면 연구 전담부서라도 최소한 만들어 놓으셔야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벤처인증은 결국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좋아요라는 거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종이로. 스티커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용 신안이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심사위원분이 이 회사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물까지 있는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정도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요. 기술력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ISO 인증이에요. ISO 인증은 우리 회사가 품질 경영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환경 경영을 해요. 우리 회사가 안전 보건 경영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나라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결국은 증명은 종이가 하는 거다. 그래서 ISO 인증 정도를 만들어 놓고 가시면 회사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기술력이 좋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게 4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 회사가 민간 업체한테 투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엔젤 투자자에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 조합한테 투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VC라는 투자 기관이죠. VC가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했든지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그냥 해줘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중소기업이 어디 투자 받기가 쉽나요? 당연히 어렵죠. 생돈 1,000만 원을 남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투자 벤처라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 쪽과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벤처 인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연구소도 빠방하게 돼 있고요. 연구개발하느냐고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나와 있어서 벤처 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벤처 유형이라고 해서 내가 사업 이제 차릴 건데 엄청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차리기 전부터 예비벤처 유형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가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혁신성이 있습니다. 혁신성과 기술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거의 없고요. 예비 벤처 유형 더 없고요. 실제로 혁신성장 유형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자랑거리는 다 끊어내세요. 이 자랑할 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자랑할 거 있어도 좋고요. 대표님 자랑할 거. 제가 공대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 기술 이사님이 공대 나왔어요. 공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 놓고요. 매출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나요? 우리 회사가 전자선거에 등록이 돼 있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모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영업 계약서도 많이 작성해놨어요. 영업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모아놓고 모자란 것들은 싹 채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3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 사업계획서로 잘 정리하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강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죠. 오히려 내 단점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안 나오면 제일 좋고, 단점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 단점이 될 만한 거, 빤한 질문들 나올 거거든요. 매출 상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술력 뺏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기술력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걸 뭐 사람들이 다 좋다고 구매를 할까요? 어떤 혁신성이 있어요? 우리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질문들 나올 것들은 빤하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장황하게 문과 나온 것처럼 막 쓰지 마시고 도면도 좀 준비를 하시고 숫자로 만드시고 그런 객관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잘 해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실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감춘다. 이 개념으로 하나 나가시면 우리 대표님도 벤처기업 인증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나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종이로 된 증명들 좀 만들어 놓자. 자, 두 번째, 이 증명들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의 근본은 뭐예요? 자랑할 건 부각하고 단점은 감추자 이거잖아요. 최대한 자랑할 만한 거리를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잘 완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사 면접이 오실 텐데 이 실사 면접 보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내가 미리 질문과 답변을 할 것들을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장점만 싹 얘기할 수 있게, 단점은 감출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고 실사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시면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몰랐지만 이게 알게 됐네요, 앞으로 보정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가끔 대표님들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왜 나한테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거야,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싫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대학교 입시할 때 그 심사관 평생 보나요?
아니죠.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보는 사람 기분 좋게 잘 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잘 보시고 이분이 평가위원회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쓰기를 바라자. 그쵸? 뭐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 준비하시고 서류도 좀 이쁘게 정갈하게 딱딱딱딱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이 자료 필요하시죠? 딱 내밀고 웃는 얼굴로 대해서 서로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심사를 잘 보시고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심사 잘 했고 벤처기업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벤처기업 인증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과정을 가보시고요. 혹시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연구소 만드는 거, 특허 만드는 거, ISO 인증 만드는 거, 소재 부품 인증 만드는 거, 그렇게 종이 쪼가리들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다양한 컨설팅 경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잃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표이사는 바쁘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 시켜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텐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직원분들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직원분이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직원분이 이런 업무를 했던 분이고 원체 이쪽에 사업계획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행정 업무 그리고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술 업무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직원분 시키면 시간만 흘러가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손해예요? 우리 직원분들 다른 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날리게 되고요. 그리고 직원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뭐 내 평소에 해봤던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결과적으로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회사를 가장 잘하는 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하실 수 있으면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를 맡기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 대학원 나왔거든요. 컨설팅 학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가 평소에 맨날 하는 업무 혹은 쉬운 업무 이런 것들은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한테 시키라고 돼 있고요. 평생 몇 번 안 할 업무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맡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맨날 해야 되는 업무는 어차피 내가 맨날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직원 고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신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데려다 놓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업무 이거는 직원 교육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을 시켜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요. 평생 몇 번 안 해야 되는 업무는 차라리 외주를 맡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안에서 디테일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이 기준만 잘 적용하시면 스스로 받으시는 것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 준비하고 나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회사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왜? 내가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내 것도 안 해보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을 대표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로 우리 회사에 맞게 실무 팁을 다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벤처기업 인증은 아니더라도 나 이렇게 다양한 로드맵을 하나 순차적으로 가고 싶어. 근데 순차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 5년간의 로드맵, 2년간의 로드맵을 저희가 같이 짜드리고 한 발 한 발 같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복잡한 내용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똑같은 10억짜리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세금을 4,600만 원만 낼 거고 누군가는 9,400만 원을 낼 거고요. 누군가는 1억 3,200만 원을 내실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혹시나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못 찾아 먹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부동산 사고 나서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자사장연구소의 이규황입니다. 대표님, 부동산 사기 전에 딱 요 정도만 고민하셔도 최소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제 고객은 13억까지 아껴드렸습니다. 일단 고민하셔야 되는 거리를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으로 살까 법인으로 살까? 내 회사로 살까? 우리 가족회사, 가족법인 만들어서 살까? 상속할 때 세금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지 덜 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세 쿠폰을 내가 만들어놨나? 세금 무지막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영상들은 기존에도 다 찍어놨고요. 앞으로도 최신식으로 다시 한 번씩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살 걸 그랬어요. 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거든요. 이 취득세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랑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랑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6%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살 때 또는 5년 넘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매입할 때 그때가 4.6%인 거고요. 만약 우리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안 됐는데 이 과밀 억제권역, 그러니까 이 서울, 인천, 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9.4% 중과세 맞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려는 부동산이 1층이랑 3층까지는 사무실인데 4층, 5층이 주택이야. 법인이 주택을 사면 13.2% 중과세, 3배 중과세 때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우리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전 주인이 거기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서 그 중과세가 나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사게 되면 나는 주택을 산 게 되다 보니까 감면 이런 거 절대 못 받고 그냥 13.2%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개인으로 사는 게 좋겠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도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후회를 또 많이 하시는 게 법인 사업자로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야 대출도 더 잘 나오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초기에 취득세 4.6%만 내겠다고 개인 사업자로 사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나는 법인으로 사면서도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세게 가져가면서 취득세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난 무조건 개인이나 무조건 법인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죠. 자, 이거에 이은 두 번째 후회는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지 말걸입니다. 내 개인 명의로 사지 말고 가족법인 하나 설립한 다음에 이 법인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살 걸, 또는 애초에 우리 애들 이름으로 부동산 살 걸. 왜 이렇게 후회를 하실까요? 대표님 사업자는 오래된 사업자잖아요. 오래된 사업자를 정부가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오래된 사업자는 정부가 좋아하지 않죠. 정부가 좋아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도 없겠죠. 그런데 새로 나온 법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로 나온 법인은 정부에서 좋아하겠죠. 하물며 34세 미만의 청년, 우리 애들이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사업하는 걸 정부는 무지막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취득세를 75%를 감면을 해주고요. 재산세도 5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사업하고 우리 아들도 사업하고 있어. 진짜 사업할 때 얘기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나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애들이 취득하는 게 세금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이게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다가 잘 처리 못 하셔가지고 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화성에 있었던 저한테 상담 오셨던 고객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놨어요.
이 아드님은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가 세금만 아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세무공무원이 가가지고 여기 진짜 사장이 누구예요? 라고 뭐 얘기했는데 아들 이름은 전혀 나오진 않고 그냥 아버지 이름 딱 대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 세금 아끼려고 바지사장 세운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라는 바지사장.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그거 걸러내서 감면받은 칙스 다시 다 토해내려고 하고요. 가산세까지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씨 진작에 벤처인증 좀 받아놓을 걸 내가 부동산 살 줄 알았나 이런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우리 사장님들 사업할 때 내가 10년치 계획 미리 짜놓고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도 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애 둘 못 키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바로 뛰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그때 회사가 여의도 쪽에 있었어요. 그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한강변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둘째 임신했어. 한 3초 정적.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그날 회사 그만뒀어요. 나름대로 나쁜 회사도 아니었거든요. 대기업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가족한테 행복을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있었고 근데 하물며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회사 그만뒀어요. 물론 절차는 있었죠. 그 과정을 쭉 거치긴 했지만 일단 마음 먹고 실행한 거는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있었지 앞으로 나의 14년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뛰쳐나온 거지 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얼레벌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업이 잘 되기도 하죠. 내 생각보다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야 되겠구나. 그런데 부동산 살려고 봤더니 진작 해놨으면 내가 세금을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걸 안 해놨던 거야. 이게 뭐예요? 벤처인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 항상 후회하시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벤처인증 좀 진작 좀 받아놓을 걸 내가 부동산 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 살 때 내가 건물 사는 그 부동산 말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취득세. 취득세를 4.6%가 나오든 9.4%가 나오든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는데 4,600만 원 나오든 9,400만 원 나오든 벤처인증을 미리 받아놨으면 이거를 75%를 또 깎아준다니까요. 그럼 내가 법인으로 사더라도 9.4%에서 75% 감면받으면 거기에요. 2.6% 정도 나가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4.6%인데 75% 감면받으면 1.8%, 1.7% 이 정도 나가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세금을 몇천에서 1억을 그냥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서 벤처기업 인증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사업이 바쁘고 내가 무슨 벤처기업이야.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 안 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벤처 인증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벤처 인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조차도 귀찮아서 어디는 받아놓고 어디도 안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막상 부동산 살려고 딱 갔다가 어떻게 하지? 대출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벤처 인증은 이쪽에 있으니까 세금 감면은 얘가 더 많이 되는 거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대출 잘 나오는 이 회사로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진작에 벤처 인증 좀 해놓을 걸.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답니다. 사람 마음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이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대표님 제가 대표님들 상담 되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왜? 전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마음이 어떤지 알거든요.
우리 대표님 마음이 진짜 세금만 줄이는 게 우리 니즈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님 마음이 대출만 잘 나오는 게 니즈예요? 아니잖아요. 세금도 적당히 내면서 대출도 잘 나오고 상속증여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고 내가 손해보는 거 없게 하는 게 우리 대표님 마음이시잖아요. 그거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상담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아래 상담 신청서 있거든요.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대표님이랑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인징이라는 거 자체는 하나의 쿠폰입니다. 쿠폰. 내가 이 쿠폰을 사놓는 게 좋을까? 안 사놓는 게 좋을까?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대표님의 선택이죠. 네. 그런데 우리 백화점 갈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인터넷에서 그 쿠폰 출력만 해왔어도 여기서 20%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쓸지 안 쓸지는 몰라도 쿠폰이라도 만들어는 놓을 걸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절세 쿠폰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 100% 후회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내가 후회하기 싫으면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금, 자금, 부동산, 또 부동산의 취득 방법. 하지만 우선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는 게 제 경험상 가장 후회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고민들,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험은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대표님들은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업만 온전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 1억 할인 쿠폰, 그 쿠폰 벤처인증 미리 만들어 놓을걸 이 생각하시니까 꼭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금 아끼면 그 세금 아낀 걸로 가지고 우리 공장 운영자금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는 바로 그 쿠폰을 우리 대표님 전에 쥐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들 부자사장 되시고 또 자산가가 되셔야지 부자사장 되시거든요.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영상으로나 상담으로나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 감사합니다.